러시아의 반대에 설 수 있는 강대국들, 뭐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과 같이 약속을 해서 합의를 보는 게 그나마 유일하게 좀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일단 비무장 중립국가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중립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난 중간에 위치하겠다 이런 어떤 이 정도의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헤이그 조약을 통해서 이게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토 보존,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침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위스 경우처럼 군대를 보유하면서 자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같은 역할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위반한 사항,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스위스와 같은 역할을 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것도 용인이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사실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향후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러시아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일종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뭐 하나의 협정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호 방위 조약을 안 하는 거, 이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끼리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독립을, 영토 보존을 서로 보장해주자고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무장 그리고 자위를 할 수 있는 중립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게 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어느 선에서는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별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서의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약소국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사태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내부적인 분열을 좀 극복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강대국들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방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키울 필요도 있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이 국제 정세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누가 뭐라 해도 피해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그건 너무 명확한 거고, 러시아가 계속 강조하는 강한 러시아로서의 어떤 존재감, 러시아의 어떤 강력한 어조는 분명히 어필했던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EU의 변화가 조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어떤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가능성이 이번에 좀 보였고,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강자에서 이제는 독일이 어떤 지정학적인 강자로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줬고, 누가 뭐라 해도 최대 승자는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동맹 강화를 외쳤던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했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어떤 동맹이 상당히 강화된 이런 효과를 좀 얻었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미국이 강화된 동맹 관계를 활용해서 미중 세력 경쟁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도 좀 강화하는 이런 어떤 국제 정세로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